자, 역사적인 이 순간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오늘 정말 이날이 왔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의 전쟁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기감, 이것이 이제 최고조로 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100%로 이게 180도로 이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어떤 그 평화의 무드가 조성된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이 한반도의 그 남북 관계 자체가 이렇게 이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을 이제 극명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도 동시에 하면서 오늘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저도 이제 원래 27년째 이제 저는 북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뭐 가까이서 지켜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 이번처럼 이렇게 그 높은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아, 이번에는 뭔가 좀 지속 가능한 그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민간 자문단 그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사실 좀 긴장이 된다.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 국내외에 이제 많은 시선이 지금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그 2007년 그 남북 정상선언 회담 준비하실 때 그때 이제 또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의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자신감은 있다. 그때 그 전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을 다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다. 그렇지만 워낙 이 국내외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이제 기대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좀 긴장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시민들이 길에서 그냥 저 차량을 딱 보고도 대통령이 지금 출발하셨구나 분명히 알 텐데 손을 많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좀 염원이 느껴지는데 오늘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의 표정. 저는 오히려 저게 좀 놀랐습니다. 아까 그 재양 군인회에서 연도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또 대통령을 또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면서도 사실은 그 국민들이 많은 또 이래 그 손짓도 해주시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남북한에 있어서 이 평화 문제가 그 갈구돼 왔다. 이래 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은 평소에는 뭐 여러 가지 일상사에 바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항상 그 남북한의 어떤 그런 그 평화 문제라든가 이 평화 이것을 갈구해온 그런 측면은 뭐 분명하다. 이게 바로 이제 관심도를 바로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흐뭇한 일단 출발이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시작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바로 지금 앞에 계시진 않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그 기가 센 뭔가 이것도 그리고 또 그 일회성이 아닌 좀 그 연속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결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바람도 동시에 해보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판문점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저 차에 타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준비된 뭐 인사 말씀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되새기면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더 차분하게 이제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네. 그럼 지금 글쎄요, 도착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뭐 긴장되긴 마찬가지겠죠. 아마 우리 문 대통령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긴장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사전 뭐 학습을 분명히 하겠지만 그만큼 이 그 정치 이 권력이라든가 네. 이런 일선에서 시작한 것이 상당히 그 일천하다 이래 봐야 되겠죠. 우리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으시면서 그 당시 이미 또 정상회담을 한번 해본 그런 경험도 또 있고 그동안에 또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가전 풍파를 거치면서 예. 오늘 이 대통령직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 결국은 잔뼈가 굵어진 그런 그 결과를 갖고 온 예. 사실은 그 우린 대통령인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경우는 그야말로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그 일찍이래 돌아가심으로 예.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저걸 갑자기 그 집권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계자라고 하는 것도 김정일 위원장처럼 오랫동안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예. 같이 이제 소위 그 당시는 아버지죠. 김정일 그 위원장 김일성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름대로 조력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자기 어떤 권력 기반을 구축해왔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갑자기 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 경우니까 사실 이 상황,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간 데 있어서 예. 아마 혼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력 측면에서 일천하다. 뭐 그래 본다면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지금 긴장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라이브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를 타서 곧 이제 자유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헬기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계속 따라가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2시간 정도 차량 거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 인프라가 이제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1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늘 일정 이렇게 동선을 고려했을 때 아마 사전에 그 도로에 이제 흠결 같은 걸 미리 체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하고 막 그래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도로 상태는 이제 만들어 놨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우리 남측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아마 차 안에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남측 상황을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사실 그 2000년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우리 남측의 TV 보도 내용을 거의 실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들 보면 거의 남쪽 TV에서 했던 뭐 우리 두 분 앵커가 했던 얘기들, 뭐 예. 우리 나와서 우리 패널들이 했던 얘기들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얘기를 하고 예. 뭐 이건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건 잘못 보는 거다고 또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화기애애한 또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예, 제가 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젊은 지도자라서 이 ICT 기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보통신 뭐 이런 쪽 관련된 기기라든지 뭐 기술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실제 경제 정책 자체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뭐 지식경제 시대를 만들자. 네. 그 지식경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2012년에 이제 실질적인 집권을 시작하면서 지식경제 시대를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 그 지식경제 핵심이 이제 지식을 활용한 어떤 경제 발전. 그 지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보통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어떤 젊은 지도자가 갖는 그런 특성도
좀 저희들이 흥미롭게 앞으로 이제 지켜볼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할 때 사실은 과연 김정숙 여사가 같이 탔을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단 그 혼자 지금 출발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도에 있는 시민들을 맞이할 때 혼자 맞이하시는 것보다 사실상 일상적인 어떤 그런 정상들의 그 참 대통령의 출타 같으면은 같이 나와서 연도에 있는 시민들하고 뭐 가벼운 인사도 손인사를 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대통령만 나오셔가지고 연도의 그 행사 참 연도에 있는 시민들하고 맞이하는 그것을 지금 같이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이렇거든요. 그 따로 이래 출발해가지고 그 동선 자체를 좀 이래 달리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이번에 동행을 안 하고 양측에 이제 서로 정상만 이번에 그 같이 맞이하는 그럴 가능성도 이번에 여기서 약간 좀 비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 저는 자세히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곧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쪽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 자 그러면은 그 열차로 올 수 있는 방법, 네. 그다음에 자동차로 직접 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 혹은 예. 뭐 헬기를 이용해 하는 방법인데. 세상에 그 동시에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보안을 이 위해서. 세계가. 예. 그래서 이제 1호 열차는 열차대로 움직일 가능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까지 오는 것을 철저히 이 비밀에 붙이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지금 나왔는 우리 여기 일정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뭐 식수도 같이 하고 어쩌고 예. 이런 게 다 있었는데 마지막 그 통신에서 그런 걸 다 빼버렸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쪽에서 당국 차원에서 그런 그 소위 최고 지도자의 그 움직임 자체를 너무 뮤주얼 고주얼 다 이 밝히는 그것을 이제 금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참 이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신중성을 요하는 그리고 또 안전을 최대한 많이 신경 쓰는 그 모습들 등등 이래 봤을 때 이번에 참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같이 할까 하는 의문이 약간 좀 생기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슬 주사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을 방문할 때도 이제 다 아다시피 이슬 주사가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중 정상회담보다 이제 더 의미가 있어야 될 또 더 의미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슬 주사가 동행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색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한이 다 굉장히 진짜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만찬 자리가 그 만찬 자리에 이제 혼자서 이 어떤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부인을 대동하고 그 만찬장에서 이제 축하 분위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두 사람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주기도 좋고 또 그 자체 분위기 환영 만찬의 자체 분위기도 훨씬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하루짜리 당일치기 정상회담이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정성을 다해서 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행사들도 김정은 위원장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까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을 대하는 자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화면으로만 보고 또 북한 매체를 통해서만 보긴 하지만 부인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본인과 이제 자기 생모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고용희 부인이라 하죠. 어머니 이제 이름이 이제 고용희 씨인데 그분이 200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을 이제 동생 김여정하고만 물론 형도 있죠. 이제 김정철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원래는 이제 그 고용희 여사 그분을 이제 우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이제 출신이 이제 그 제일교포 예. 무용수라다 보니까 이 우상화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술조사를 지금 가능하면 이제 늘 함께 다녔죠. 예. 평양에서 그 내부 행사 때도 늘 함께 다녔고 또 대외적인 기빈을 맞이할 때도 이제 같이 했고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리설주 씨가 동행할지 여부가 결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마지막까지 비밀로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 마찬가지로 소위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여러 가지 동정, 그리고 또 동선이라든가 내용들 자체는 가급적 저쪽에서는 그 비밀에 붙이는 그건 뭐 이제까지 그 유지이 되어 왔던 하나의 그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 뭐 저한테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것을 뭐 동행을 한다든가 또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든가 이 밝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뭐 지극히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물질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하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뭐 최고죠.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서 지금 그 제2단계로 지금 접어들다 할 정도로 지금 그 경제 발전에 지금 초점을 둬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뭔가 한반도에 봄이 왔다 하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양 정상만 냉랭하게 뭐 아무리 웃고 뭐 포옹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 분위기가 그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그 양 부부가 어떤 의미에서 동반을 사실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그런 분위기를 좀 순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분위기를 훨씬 띄우는데 많은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이런 사항 자체가 타전이 될 텐데 거기에 뭐 덜렁 그 남북한의 양 정상만 이 그림에 나온다면 이거 사실은 별로 재미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물주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부가 동반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심중히 가면서도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제 출발하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 지도자의 어떤 그런 행보 자체를 좀 비밀에 붙인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 그래도 동반하는 것 정도는 아마 우리 그 실무회담에서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될 텐데 하는데 아직까지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짐작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제가 보태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이제 지금까지 남북한의 화해 무드, 뭐 대화 무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북한 여성 3인방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 이제 현송월 그 예술단장,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이제 이술주 여사 이 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고를 해보면 그 국내 언론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여정 그 특사 겸 뭐 제1부부장, 현송월 예술단장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술주 여사는 직접 뭐 오진 않았지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여성 3인방이 북한 지금 실제로 이제 국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지도자와 북한 주민들 간의 어떤 친밀성을 이렇게 높이는데 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북 관계하고도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술조사도
과거에 그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응원단 일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 김여정 제1부부장도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만든다면 그 최대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여정 이라고 부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행단으로 같이 오죠. 예. 그리고 이제 현송월 예술단장도 음악을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든 이 3인방 역할을 또 우리가 흥미롭게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8시 6분쯤 출발한 이후에 차량에서 내려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이 현재 모습입니다. 저기가 일산에서 지금 파주로 넘어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차량으로 출발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일단 지금 길이 안 막혀가지고 네. 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도로가. 네. 조금 전에 킨텍스 IC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다 와가는 네. 거.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킨텍스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그 구간이고 예. 그 얘는 진짜 대로입니다. 탄탄대로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 자동차를 갖고 있는 특히 요새 좋은 자동차 갖고 예. 있는 젊은이들은 아마 그 도로를 달리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 상당히 기대지만 예. 좀 더 그 우리가 이 평화의 어떤 정착에 적극적으로 그 공헌을 하게 된다면은 그 탄탄대로를 타고 앞으로 또 이제 이 평양까지 또 도로도 또 넓히고 뭐 등등 일이 한다면 사실은 이게 이 교통 자체가 예. 뚫려야 나머지 어떤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본 궤도에 들어가거든요.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니면 첫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다양한 그 교류와 협력을 한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아쉬운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 자체가 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 도로 연결. 이것이 그 당시에 좀 그 지속이 돼 가지고 만약 연결되고 또 그다음에 저쪽에도 이것을 그 새로 현대화 시키는데 우리도 뭐 지원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했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했다면 그 탄탄대로 자체가 아마 평양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동해선을 따라서 저 청진까지도 예. 사실 움직일 수 있고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저 뭐 러시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북방 열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우리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까지 상상하면서 이 통일의 그 염원들이 이제까지 사실 많이 그 논의돼 왔고 또 그것이 또 제기돼 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는 어느 정도까지 구축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연결되는 데까지는 뭐 실패를 한 상황이고 이번에 그래도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네.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영원에 그쳐버리고 이 자체도 뭐 그냥 그 평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류라든가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저도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것이 네. 뭔가 분명한 그런 그 북한의 그 의지 그리고 또 우리나 그것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 의지들 이것이 확인되는 장소가 돼야 되겠다. 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염원은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모든 방송사에서 아마 이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아마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한 모습을. 그래서 이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제가 일반 국민 입장으로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이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좀 어떠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많은 적폐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분단 적폐가 가장 큰 적폐거든요. 네. 네. 이 좁은 그 지역에 살면서 분단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섬나라처럼 지내고 있고 이제 우리 정인태 의원님이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한 아주 그 반복 뭐 혐오감
혐오감도 많았던 분들도 정말 북한이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면 예. 나도 이제 한번 북한도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을 거쳐서 뭐 유럽으로 가는 그런 꿈도 꾸어보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실질적인 그런 이번엔 좀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들을 일반 국민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대중교통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검색하고 또 신문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진짜 전쟁 걱정이 없는 그런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로 모습 지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좀 나와 계신데, 네. 임진각이 24km 남았다는 모습을 저희가 방금 봤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임 교수님 저희가 좀 계속 이어가시죠. 예,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것은 뭐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게 지난 정부도 그렇고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함께 평화롭고 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을 단순히 관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경제 협력을 해서 네. 뭐 북한 주민들도 잘 살고 결국 우리 국민들도 이제 잘 사는 그런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한국 사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실업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 좀 자유롭게 소통이 되고 또 왕래가 되고 이제 교류 협력이 진행이 되면 그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또 북한 경제를 또 오랫동안 또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던 그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청년 실업 문제도 만약에 이제 이런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이 좀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인데 예. 특히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실향민들이 지금 원래 그 이산가족 이상으로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꼭 북한에 이제 당장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살아 있으면 이제 당장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가족 친지가 없어도 본인들의 이제 고향에 가서 네. 예축도 좀 되살리고 그러면서 또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뒤늦게 북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정년 그러니까 은퇴를 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진 어떤 지식과 또 자산을 북한 발전을 위해서, 그 남북한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 학교도 찾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앞으로 이제 우리 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도 열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경제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개성공단 입주민분들이 특히 좀 막 기대감에 부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이 그 뭐 개성공단이든 아니면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든 뭐 네.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뭐 소위 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한반도의 그 공간 평화 정착 뭐 이 문제가 사실 정치 군사적인 이것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다음 단계는 보다 더 실무적으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인도적 차원의 어떤 그 교류라든가
또 사회 문화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본물이 터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혹은 이제 여러 타의 그 군사 관련 인물들도 이번에 거의 뭐 다 내려온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그야말로 모든 것에 그 열 수 있는 열쇠다, 네. 관건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좀 결정적인 그 자기들의 결정 자체를 내놓는다면은 상당히 뭐 개성공단이 문제입니까?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하자면 역시 그래도 이 비핵화 사기가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뭔가 이 사실 평화를 논의하기에는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그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건 우리 대통령도 뭐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시면서 했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니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군부들 주요 인물들도 일부러 그 대동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결정적인 것을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 교수님, 이 시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땡땡이다. 한 줄로 한번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65년 냉전 체제의 균열이 냉전 체제의 종식이 시작되었다. 한 문장 치고 좀 긴데요. 좀 길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참 이게 정전이라는 게 65년 동안 유지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한반도 정전 체제가 이제 종식되는 그런 중요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시간이 있으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땡땡이다.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다. 평화다.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그 일단 어떻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내놓은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평화 그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예 우리 남북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평화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다. 바로 시작이라고 또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표대로 내놓은 대로 이번에 진짜 우리 한반도에 신뢰가 가득 찬 형태의 그 평화 가도를 나갈 수 있기를 잘 희망해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이 이번에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어떤 그 비핵화, 북한의 어떤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뭔 메시지를 내놓을까 아니면 결심을 내놓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의 초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의지 차원에서 어떤 표현, 비핵화의 표현 같은 걸 좀 분명히 할 수는 있겠다 하고 하는 그 희망이 조금씩 좀 넓어지는 그런 그 분위기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통일대교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고 만나는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그 정상과 만난 건 북한과 중국의 정상 간의 만남이 유일합니다. 몽골 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죠. 몽골 대통령 만난 적이. 근데 이제 공개는 그때 안 되고 또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식적 뭐 비공개 방문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만남이 처음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이 아닌 그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한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렇죠. 네. 그런데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리허설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준비를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겠죠. 진짜 내부적으로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상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그 김정일 위원장 그 사망 이후에 갑자기 그 최고 집권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자세히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소위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만들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너무 젊다.
소위 이제 시쳇 말로 너무 어리다. 예. 이런 그 이미지를 굉장히 그 강하게 가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아시아의 어떤 그런 그 예절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식 속에서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 장가를 가야 어른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좀 강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설주의 그 부인을 사실 동반하고 나오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1호 행사에 일부러 그 부각을 시키는 것도 이게 사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네. 그 빨리 지도자를 성숙된 지도자로 어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데 굉장히 많이 담배를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담배 피우는 이미지를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부각을 합니다. 항상 옆에는 재떨이가 있는 것, 그리고 또 노 간부들이 있는 데서 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 이것도 역시 그 어른 이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한다. 그리고 또 군사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그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해야 되고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고 또 이런 것 등등 또 그림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그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순간에 이제 이 자기가 이 사실 몇 초 사이에 이미지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저쪽 국책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좀 더 그 여유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젊은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지 이것을 강력하게 좀 보이는 그런 그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오른쪽 화면이 판문점입니다. 네, 그 평화의 집 앞으로 예. 보이는데요. 네. 밑에 이 빨간 색깔로 무슨 띠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드 카펫이 지금 깔려서 이 정상들의 동선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하루 전까지 냄새도 빼고 정말 준비에 만반을 새집 기한 것 냄새가 많이 같습니다. 났다고요. 예, 그럴 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그 5cm 남짓한 아주 높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턱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주 높은 예. 턱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주 맞습니다. 높은 턱. 저게 진짜 아주 높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높은 턱일 겁니다. 아주 낮으면서도 제일 높은 턱. 네. 저게 바로 저 턱입니다. 네. 이게 오늘 바로 이제, 예. 남북한 관계의 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한 어떤 그런 물체라기보다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단의 선을 평화의 면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는 그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2007년에 그 NLL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잖아요. 예. 서해상의 이제 경계선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면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경계선을 늘 선 개념만 생각하는데 예. 면 개념으로 이제 한번 그 남북한이 그 협력지대를 만들어 보자. 선이 아니라 서해 바다를 면으로 생각해서 남북한의 그 면 내에서는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 네. 이제 그래서 나왔던 게 평화협력특별지대였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판문점 지역이 이제 하나의 이 면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국경선이 이제 선이 아니라 예. 판문점에서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제 말 그대로 이 판문점은 평화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원래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저 국경선이 없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사실 이 판문점 내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6년 그 도끼 만행 사건 미루나무 그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이제 저 턱이 이제 5cm 생겼죠. 턱이 예.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 이번에 많은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오면 이 판문점 지역 자체는 아예 그냥 전체가 이제 뭐 평화의 뭐 집이라든지 판문점 전체가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어떤 공간으로서 변신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 얘기하니까 예. 제가 한때 생각했는 것도 사실상 그 판문점 그 자체를 그냥 저런 식으로 그 팽팽한 냉전이 보이는 그리고 또 군사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사실 보이는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규모의 소위 그 평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세계의 어떤 평화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의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강의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적으로 또 남북한에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소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세계 평화센터의 하나의 그 기지
처럼 해서 세계 또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NGO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NGO들이 여기에서 평화를 논의할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문점 자체가 물론 정전에서 평화협정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시간이 그런 것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판문점을 그런 평화지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시기상조겠죠. 그게 이제 이번 합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저게 이제 정전 체제 자체가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저 건물들이 전부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 또 정전 협정을 이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감독하고 또 불이행되면 또 그걸 또 다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군사정전위원회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든 그 용도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평화센터 또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65년 전에 체결된 정전 협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저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 중에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판문점이라는 건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저 지역을 판문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판문점이 아니라 널문리라는 마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널문리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 판문점 형태로 이제 그 중립광덕위원회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쭉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양측에 이제 우리가 두 개, 저쪽에는 판문각하고 통일각 그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 집하고 또 평화의 집. 사실 그 양쪽을 이름을 이래 했는 것만 봐도 우리가 뭘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자유의 집이다. 그리고 또 평화의 집이다. 그럼 결국은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한 의지가 사실 보이고 있죠. 그럼 저쪽에서는 이제 판문각이라든가 그 지역 이름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각 또 저기에 또 통일에 또 강한 또 집착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통일은 뭐 북한식의 자기들의 방식의 그 통일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 통일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그것도 이제 보여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아마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전해졌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전에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판문점에 북측 경호원과 우리 측의 경호원이 함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좀 독특한 게 군복 입은 사람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다 이 양복을 입은 북측도 마찬가지고요. 의미가 있겠죠, 확실히. 예, 어떻든 뭐 상호 그 이제 존중과 예우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격식을 최대한 갖추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저희들이 이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복장을 하고 나올까?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그죠? 그 양복을 입고 나올까? 아니면 이제 이민복을 입고 나올까?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여집니다. 본 적이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양복 입은 공식 아니죠. 석상에서 양복을 입은. 아니죠. 이번에도 신년사 발표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 양복을 입고 그러네. 요 최근에는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그 당의 행사,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방문한다든가 이번에 그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는 것도 사실은 그 당대당 소위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때 그럴 때면은 뭐 인민복을 입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국가 차원, 뭔가 이 국가를 강조하는 이 차원에서의 그 방문, 뭐 혹은 그 무슨 뭐 행사 이럴 때는 또 보니까. 일반 그 양복을 사실 입고 그래 나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양복 입고 나오는 것을 공식 행사 같은데 좀 더 빈도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도 사회주의 정상 국가다. 이제까지 뭐 수령 체제, 특수 체제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인구의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은 이제 국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가의 사무를 보는 위원회다. 옛날에는 중앙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아니면 국방위원회라든가 뭐 특수하게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엔
국가의 업무를 보는 위원회다. 이런 식의 이제 명칭을 하면서 국가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앞으로 세계적인 그 외교를 한다. 예. 당대당 외교,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대당 외교는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보통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프로토콜 이런 것을 이제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양복 입는 것이 뭐 그거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남북 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있었다. 이물주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 국가 차원에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양복을 입고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북한의 어떤 그 소위 그 인민 대중 중심의 그 국가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인민 이것을 강조한다면은 또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밝혀야 되니까 인민복을 일부러 입고 과시할 중국 갈 가능성도 땐 있다는 지금 거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민복을 입은 게 그럼,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해 저거는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바로 이제 공산당, 네. 노동당 이 당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이런 그 방문이니까 그때는 뭐 인민복처럼 해서 그걸 과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저런 그 네. 옷차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보통 국가로서 나타낼 때는 보통 국가들과의 그 외교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하고 한다 했을 때 인민복 입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 양복 입는 게 더 나았겠죠. 예. 그건 봐야 되겠는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잠시 뒤면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옷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파란색 넥타이를 했거든요. 여기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께서 이 파란색 넥타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요 행사 때마다 이 보면 파란색 넥타이를 입었던 안에 이렇게 맸던 그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또 제가 알기로는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이제 평화 이제 계속 이제 평화의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도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이 아마 경호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호원들이 맞습니다. 예, 네. 저기가 T2, T3인데 이 T의 의미가 임의적이라는 그러니까 예. 그러죠. temporary 예. 하는 시, 영어로 해가 그 T자로 지금은 그러니까 저 사실은 가보시면은 그야말로 가건물, 임시 막사입니다. 예. 임시 막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아니 말이야 이제까지 다른 거는 그 우리 평화의 집이라든가 뭐 자유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왜 여기는 이런 막사처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사실 의문을 가졌더랬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임 교수께서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템포러리, 사실 그 임시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 예. 정전이라는 사실도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아마 세계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한 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었는 것이 바로 이게 임시 막사라는 그런 뜻을 사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들어보면 이 임시가 영구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이제 가질 정도로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T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페인트 색깔이 푸른색인데 그 도보다리도 푸른색이거든요. 이렇게 예. 다 파란색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아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예. 중간에 잠시만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회담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 저희 측 수행원들과 함께 네.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라고 볼 호스트의 수 있기 자격으로서. 때문에 네, 먼저 도착해서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 자유의 집 내부 모습이라고 예. 하네요. 저 그림을 지금 좀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죠, 저게. 금강산 절경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금강산이라는 걸 얘기를 예.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저 금강산도 저 그림 자체는 사실 우리 시기의 어떤 그런 그 화법이고 사실 그 북한의 조선화 시기의 어떤 화법은 저거와 예. 다르죠.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런데 좀 뭔가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같은 것이긴 하나 저건 역시도 참 이 블루 소위 그 이런 그 색깔을 많이 띠고 있어서 예.
그야말로 참 이 블루 계통의 것이 뭔가 희망을 상징하는 것도 사실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붕 얘기를 했습니다. 흰색과 푸른색 계열의 이 집 색깔 T2, T3는 지금 푸른색인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제가 이제 아까 평화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중립지대거든요. 저희가 예. 그 중립국감독위원회 건물이기도 하고 이제 두 건물은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이제 본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파란색이 갖는 어떤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평화, 중립 이런 예.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그 제4조에 예. 제4조에 보면 이 관련 국가들은 다시 만나서 정치 대화를 해라. 정치 대화를 해서 빨리 이 항구적인 평화로 이렇게 그 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협상을 해라. 그 권고를 합니다. 그 정전 협정문 제4조에 예. 이제 그러면서 이 저 회담장을 이제 이용을 또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제 회담장을. 지금 저 말씀하신데 죄송한데 지금 보고 계신 문 대통령이 보고 계신 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층이 금강산이고 저기는 1층이라서 북한산이랍니다. 예, 네. 아, 그래요? 뭐 산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좀 닮았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게 그리고 자유의 집이 아니고 평화의 평화의 집이거든요. 집. 예, 예. 평화의 집인데 지금 보고 제가 너무 나갔네요. 제가 한 번 앞서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저게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기 예. 때문에 우리 앵커 두 분이 보시기에는 뭐 또 충분히 착각하실 수 모델링 있는 것 이후에 같고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예, 참 그 앞으로 이제 판문점이 이번 회담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남북 간에 이제 계속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판문점은 우리가 기억하는 분단의 상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예. 또 화해, 뭐 교류 협력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유의 집 현판도 보이는데 이 남북 정상이 걸어 다니는 동선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드카펫을 쭉 다 깔았더라고요. 이 준비에 정말 만반을 기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뭐 본래 이제 이게 국가 정상들의 어떤 그런 그 동선들 네. 이렇게 또 행사 있어서는 뭐 레드 카펫 자체가 사실 거기에서 연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경우에서도 바로 이제 그 레드 카펫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저기에서 좀 밝혀진 것이 사실상 그 MDL을 넘어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걸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 레드 카펫만 보면은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자유의 집을 우회해가지고 예. 레드 카펫이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과하진 그러면, 않을까요? 통과하지 않고 저거 레드 카펫을 밟고 움직인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은데 네.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원래 당초에 자유의 집을 통과해서 지나갈지 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우회할지, 예. 그 우회하는데 그 우회하는 것도 두 가지로 예상됐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레드 카펫과 같이 저래서 이제 그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레드 카펫을 걷고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자동차로 이쪽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그걸 우리가 또 예상한 바는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평화의 집 앞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식 행사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그야말로 그 도보로 예. 하는 걸로 일단 저 레드 카펫을 봤을 때 한번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그 조금 전 한 네. 10분 정도 전에 이 사열대 모습을 잠깐 본 네. 것 같은데 네. 이 지나가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저희 측 수행원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합참의장하고 예. 인사를 할 때는 역시 거수경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관심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원래 군인은 거수경례를 하는 게 맞는데 김정은 위원장과도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글쎄 뭐 아까 제가 잠깐 뭐 언론에서 그 분석이라든가 그 전한 기사에 보니까 이번에 합참의장은 그 경례를 하지 않는 걸로 예.
뭐 사전 그 결정을 봤다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뭐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단 아직까지 그 군이 이 저쪽에서 거수 경례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그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평화 그러면서 이런 건 하긴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 사항이고 아직 결정되기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 자기들은 핵무력 완성을 했다 해가지고 핵국가로서 앞으로 이제 이 그 뭐 평화 군축이든 어떻든 이런 식의 비핵화의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 전원회의에 보이고 이래 했으니까 이제 그 평화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문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그런 자세에서는 사실 벗어날 수가 없겠죠. 특히 우리가 군 당국 자체가 저쪽에 그 거수경례를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부정적 인식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의장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평화의 집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300여 명 정도가 되죠. 의장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사열도 사실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게 뭐 장소가 사실은 뭐 크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이번에 약식으로 하긴 하되 이제까지 뭐 이래 그런 그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정상회담 때 뭐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그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의장대 사열한 거는 사열을 했죠. 그러나 이제 단지 국가를 부른다든가 그다음에 또 국기를 개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았음인지 그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 전례를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전통 의장대 호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역시 약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전통 의장대가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내에서 국군 사열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이제 안내하는 그 절차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남북한을 좀 하나로 이어주는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전통 그 복장 자체는 서로 이제 거부감을 이제 덜 일으키는 그런 복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 제가 알기로는 그 국빈이 방문했을 때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거의 대개 그 전통 의장대가 안내를 맡아 왔던 것 같습니다. 훨씬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이제 아리랑 음악을 아마 이번에도 그 아리랑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세세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던 일도 멈추고 TV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좀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곧 나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 어디선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일찍이 여기에 도착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또 여기에서 또 적응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비교적 우리는 또 우리 대통령은 사실 우리 이쪽 땅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준비가 물론 이제 나름대로 할 건 많긴 많겠지만 좀 늦게 출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뭐 이게 바로 지역적 이점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답방 형태라고 봤을 때 진짜 서울에서 열리면서 청와대에서 이참이 맞이하는 형태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텐데 자, 아직까지는 그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막 그래도 저희 그 북측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단 몇 메타라도 우리 그 이 남측으로 넘어와서 그야말로 이 답방 형식을 가지게 됐다는 자체도 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뭐 이거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남북한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그 북측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도 동반이 좀 돼줘야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다 더 이제 그 본격적인 이 신뢰 차원에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된다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 뭐 일반 보통 대통령들이 순회들이 이 정상회담을 각국에 우리는 청와대면 청와대, 우리는 또 만약에 저쪽에 간다면은 또 평양에 가서 그쪽에서 또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2000년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왼쪽은 원래 북측 통일각의 그렇죠. 우리가 바라본 북측 통일각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은 오늘 지금 모습입니다. 예, 정장 입은 모습을 보고 계신데 1호가 와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복장이 저렇게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번에 저 사실 판문점에서 저런 군복이 아니라 이런 그 양복을 입고 있는 건 아마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아니냐. 저것 자체가 이번에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북측 그 호위병들이라든가 저런 사람들이 양복 입은 것 말고 이쪽에도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군복 정장을 입고 빳빳한 자세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옆에서 뭐 누가 진짜 참 벌이 쏘아도 안 움직일 듯한 그런 정도로 그 고든 자세로 사실 있는 게 군복을 입고 있는 게 저쪽 모습입니다. 그건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좀 자유스럽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 양복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저 환경의 변화를 사실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게 참 자주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취재진의 모습인가요? 지금 저쪽 취재진이네요. 네, 잠시 뒤에 있을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찍기 위해서 사다리까지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측 모습이고요. 취재진도 넘어가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아마 북측 통일각에서부터는 같이 넘어올 것 같은데 그 남측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아마 전 세계 생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군사분계선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타날 때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취재 안 되나요? 사전 취재는 한데 지금 그쪽으로 생중계 저쪽 여부 북쪽으로 넘어가서까지 취재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사실 있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한다는 건 저도 들었는데 지금 생중계 여부는 취재는 안 되고요. 취재는 안 되고 취재라기보다는 뭐 내려오는 그 장면을 이제 사진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생중계는 넘어와서부터 그리고 이제 본 회의가 10시 반부터 열리니까 그래도 이제 넘어오는 장면부터 본회의 만나서 또 악수하고 뭐 모두 발언하고 뭐 그 정도 인사말 나누는 그 장면까지는 생중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판문각 2층의 모습을 저희가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창문 사이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북한 역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관심 많죠. 제가 그때 그 2000년 중반에 평양에 갔을 때도 그 김책 공대 옆에 있는 그 김영균 뭐 그 음악당이라는데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말이죠. 김책 공대 학생들이 그 관심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 보면 그 유리창으로 다 붙어서 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은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막 문 열어놓고 이 보고 하는 그건 이제 굉장히 그 자제를 하던데 그만큼 사실 저쪽에도 관심이 많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쪽에 이제 사실 와가지고 어디 방문한다. 아유, 그러면 뭐 온데 다 그쪽에 엄청 몰리겠죠. 그 초점이 가겠죠. 저쪽도 물론 예외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